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물질이 분리되는 하나의 척도로 쓰일 수 있는 커패시티 팩터 혹은 리텐션 팩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텐션 팩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말로 질량 분포비 혹은 머무름 인자 혹은 용량 인자라고 부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이 컬럼이라고 하는 스테이셔너리 페이스 안에서 이동선과 함께 이동을 하면서 각각 성분의 고유의 속도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컬럼 안에서 이동선과 함께 그냥 쑥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칼럼 안에서 머무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리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리텐션 팩터를 보통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은 소문자 K로 보통 나타냅니다. 예전에는 뭐 K 프라임 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보통 K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K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은 분석 대상 물질이 모바일 페이스에서 존재하는 몰수분의 몰 오브 애널라이트죠. 모바일 페이스입니다. 모바일 페이스에 존재하는 몰수분의 몰농도가 아니고 몰수예요. 분석 대상 물질이 고정상 스테이셔너리 페이스에서 존재하는 몰수,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비커에 지금 보면은 모바일 페이스가 들어있고요, 스테이셔너리 페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버스 페이스의 경우에는 모바일 페이스가 폴라하고 스테이셔너리 페이스가 논폴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이 주로 많이 들어있는 용매고요. 여기서는 주로 논폴라한 용매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다가 우리가 분석 대상 물질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은 그 분석 대상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스테이셔너리 페이스로 분배되는 정도와 모바일 페이스로 분배되는 정도가 다르겠죠. 자,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스테이셔너리 페이스에는 지금 보면은 뭐 6개의 분자가 이 안에 분배가 되고요. 모바일 페이스에는 예를 들어서 뭐 3개의 분자가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됐다라고 하면은 K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스테이셔너리 페이스 6이고요. 6이고 여기는 3이니까요. 그러면은 2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각각의 이런 고정상과 이동상에 녹아있는 분자들은요, 화학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동쪽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 페이스에서 모바일 페이스로, 모바일 페이스에서 스테이셔너리 페이스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K 값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뭐가 생각납니까? 파티션 코에피션트 생각나지 않으세요? 파티션 코에피션트 어떻게 해야 되죠? 파티션 코에피션트는 보통 대문자 K로 나타내고요. 이건 뭡니까? 모바일 페이스, 그죠? 모바일 페이스에서의 농도 분의 스테이셔너리 페이스에서의 농도,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가 다르죠? 여기서는 농도고요. 여기서는 몰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모바일 페이스에서의 존재하는 몰수와 스테이셔너리 페이스에서의 분석 대상 물질이 존재하는 몰수를 다르게 한번 우리가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꿔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K 값을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건 또 다른 분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칼럼 안에서 이걸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몰수, 이 안에 들어있는 몰수를 가만히 보면은 지금 화학 평형 상태죠. 동적 평형이니까 서로 간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스테이셔너리 페이스에 지금 6개의 분자가 존재한다. 혹은 그 다음에 모바일 페이스에서 3개의 분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B가 2란 얘기는 분석 대상 물질이 스테이셔너리 페이스에 존재하는 시간, 그 다음에 모바일 페이스에서 존재하는 시간이 그 시간의 비율도 2대 1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은 time, analyte, 분석 대상 물질이 머무르는 시간이죠. spends in stationary phase. 그러니까 분석 대상 물질이 지금 고정상에서 머무르는 시간, 그죠? 고정상에서 보내는 시간을 이동상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나눈 값이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칼럼 안에서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컬럼이 있습니다. 컬럼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이런 식으로 고정상이 이제 들어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주변은 지금 모바일 페이스고요. 자, 그러면은 분석 대상 물질은 어떻게 됩니까? 이동상을 따라서만 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분석 대상 물질의 리텐션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상의 컬럼 통과 시간과 똑같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제 그거보다 느리죠. 왜냐하면은 이동상에 있다가 고정상에 붙었다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또 붙었다가 떨어지고,
붙었다가 떨어지고 하면서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요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tm분의 tr-tm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식에서 tm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상의 컬럼을 통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tr이라고 하는 건 뭐죠? 분석 대상 물질이 컬럼을 통과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분석 대상 물질이 컬럼을 통과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분석 대상 물질이 이동상에서 보내는 시간 플러스 고정상에 붙어 있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처럼 어떤 물질이 고정상에 6만큼 존재하고 이동상에 3만큼 존재해요. 다시 말해서 고정상에 존재하는 시간이 이동상에 존재하는 시간보다 2배 많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물질이 만약에 컬럼을 통과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컬럼 통과 시간은 이동상의 컬럼 통과 시간에 대해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붙어있는 시간이 2배니까요. 그죠? 네, 붙어있는 시간이 2배니까 고정상에 붙어있는 시간은 ETM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ETM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동상에 존재하는 시간은 TM이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이 값이 뭡니까? 이 값이 분석 대상 물질이 컬럼을 통과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거기다가 뭘 빼줘요? 거기다가 이동상의 컬럼을 통과하는 시간을 빼주고, 마찬가지로 이동상의 컬럼을 통과하는 시간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3tm-tm이니까 2tm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값은 똑같이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굳이 이렇게 고정상과 이동상 사이에 분석 대상 물질이 얼마만큼 녹아있느냐를 굳이 측정하지 않고도 컬럼 안에서 물질이 이동하는 리텐션 타임, 그죠? 리텐션 타임, 그 다음에 이동상의 리텐션 타임을 가지고 K값, 리텐션 팩터 혹은 커패시티 팩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한번 되는지 크로마토그램을 보면서 한번, 자, 우리가 보통 분석을 하면 크로마토그램이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이 시점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베이스라인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깔짝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는 용매에 의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바로 이 시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동상의 컬럼 통과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떻게 돼요? 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픽이 나온 거죠. 자, 그럼 이 시간은 이제 TM이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 피크가 나오는 시간, 이게 뭡니까? 분석 대상 물질의 리텐션 타임이 되는 것이죠. 뭐 어차피 리텐션 타임이야 크로마토그램에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상의 컬럼 통과 시간도 어떻게 구합니까? 이런 식으로 인젝션 분립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컬럼에 전혀 리텐션이 없는 어떤 물질을 인젝션 시켜서 그 물질의 리텐션 타임을 보면은 이동상의 컬럼 통과 시간과 똑같겠죠. 왜냐하면 리텐션이 없으니까요. 뭐 어떤 물질이 있냐면은 리버스 페이스 크로마토그래피 C18 컬럼이다. 그럼 C18 컬럼에 전혀 리텐션이 안 되는 물질이 예를 들면은 굉장히 저분자면서 차지를 띠고 있는 뭐 DNA 염기인 우라실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인젝션을 하면은 우라실은 UV 흑방도 있고요. 하지만은 C18 컬럼에서 리텐션이 안 됩니다. 이동상에는 똑같이 그냥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우라실의 리텐션 타임이 바로 이동상의 컬럼 통과 시간인 TM이 되겠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구하면 우리가 K 값은 TR-TM 나누기 TM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모든 물질은 컬럼 안에서 어느 정도의 리텐션이 있어야지 우리가 분석이 제대로 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값은 보통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2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은 어떤 물질이든 간에 고정상과 이동상 안에서 컬럼 안에서 이동을 할 때 이동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보다 고정상에 붙어있는 시간이 적어도 2배 이상은 돼야 된다. 그죠? 그 정도 리텐션이 돼야지 우리가 분석이 됐다, 분리가 됐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그 개념을 잘 몰랐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이걸 전혀 몰랐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컬럼을 제대로 리텐션이 안 되고 이동상에 따라서 그냥 흘러나오는 그런 픽이 있으면은 그건 제대로 분석이 안 됐다고 보니까 그때는 그냥 컬럼의 크기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4.6에 15cm 컬럼이다. 그죠? 이런 걸 썼어요. 그러면 크로마토그램을 봤는데 어떤 픽이 제일 앞에 나오는 픽이 만약에 2분보다 더 안쪽에 있었다.
그랬으면 이제 제가 그렇겠죠. 예. 아, 이거는 제대로 리텐션이 안 된 거니까 2분 뒤쪽으로 빼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K라고 하는 리텐션 팩터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고 단순히 컬럼 안에 분석 대상 물질은 리텐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경험적인 이제 상황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뭐 이거 갖다가 뭐 컬럼 길이마다 뭐 15cm는 2분, 뭐 25cm는 4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것만 구해가지고 우리가 이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만 만족을 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리텐션 팩터를 적용하는 피크는 어떤 피크입니까? 리텐션 타임이 짧아서 앞에 나오는 피크겠죠. 만약에 어떤 피크가 저 뒤에 나와요. 그러면 그 피크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리텐션 팩터라고 하는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네, 보통 우리가 뭐 시스템 적합성 시험이라든지 하는 걸 할 때는 리텐션 팩터를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물질의 피크가 너무 앞에 나와서 어떤 경우는 이 시스템에서 이 컬럼에서는 지금 리텐션이 제대로 안 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에서 그것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만약에 컬럼을 통과해 가지고 나오는데 리텐션 타임이 큰 피크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리텐션 팩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간과하셔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리텐션 타임, 어떤 물질의 리텐션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컬럼을 통과하는 분석 대상 물질이 컬럼을 통과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컬럼 전에 어떻게 됩니까? 컬럼 전에 인젝션을 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샘플에 인젝션하는 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을 통과해서 검출기가 있겠죠. 그러면 원래 표현은 뭐라고, 원래 실제로는 리텐션 타임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컬럼 통과 시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물질이 인젝션, 주입이 된 후부터, 그죠? 예, 주입 후부터 컬럼까지, 그죠? 예, 여기까지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까지 볼륨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을 통과한 다음서부터 검출기까지, 그러니까 인젝션 된 시점부터 검출기에서 검출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보통 리텐션 타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게 사실은 맞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리텐션 타임을 설명하는 말인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이 시간을 측정한다는 얘기는 이 시간이라는 얘기는 이동상이 인젝터에서 그죠? 예, 유로가 바뀌면서 들어가서 컬럼까지 갔다가 컬럼을 통과해서 컬럼에 나와가지고 검출기에서 검출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죠? 그게 바로 TM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사이의 볼륨이나 이 사이에서 걸리는 시간들은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